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반통, 통 안에 그죠? 그 통이 있으면 그죠?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 난 통이 있으면 요 반통의 물 이런 뜻이네요. 나이덕은 사람 이름이에요. 작가. 이해됐어요? 네. 물이 있는데 그게 반통의 물. 저 봅시다. 이게 따옴표가 있으면 대화죠.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그럼 넉넉히는 충분히 이런 뜻이죠. 넉넉히. 모자라지 않게. 자, 이렇게 쓰면 당근도 씨로 뿌리거든요. 막 뿌리려는 남편에게 나가 나왔죠. 나. 이게 이제 글을 쓰는 작가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고 시는 화자고 작가. 아니면 서술자라고 얘기할 때는 소설이고 작가일 수도 있고 이거는 작가일 때는 수필이고 이거는 수필 이거는 서술자라면 소설 그다음에 화자 그러면 시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화자라고 보면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여러 번 그지 막 뿌리는 당근씨를 막 뿌리는 그냥 막 마구잡고 뿌리는 그지 다른 씨앗들은 한 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이유야 그지 다른 씨앗들은 한 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온다고 느낌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부추는 이렇게 풀잎처럼 이렇게 나죠 풀 그 부추전 뿌려 먹는 부추씨와 당근씨는 씨로 뿌리는 둘 다 올해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개 어느 정도 무게 대충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감을 잡아야 되는데 대중이 서지 않으니까 얼마큼 뿌려야지 모르지. 그러니까 넉넉히 뿌리라고 하는 거야. 넉넉히 좀 넣어요. 뭘 넣어요? 당근씨를 어디다 넣어요? 이렇게 땅을 고른 다음에 구멍을 파죠. 여기다가 넉넉히 넣으라고 씨를. 이빨같이. 이해됐어요? 땅을 파고 여기다 당근씨를 넣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왜 올해 처음 뿌려보는 거니까 대중이 안 잡혀서 많이 뿌렸다. 그죠? 자,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에 쫑쫑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 참새 서너 마리가 종종 걸어 다니죠. 뭐 하려고? 몇 마리? 뭐 하려고? 씨를. 씨를 먹으려고. 딩동댕.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왜? 작년에도 땅을 얕게 파니까 참새가 콕콕콕콕 부리로 파내죠. 그럼 뿌려서 실패, 어려움, 곤란함을 겪었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얇게, 이거 땅이 있으니까 이게 얇게 팠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새가 이걸 어떻게 했어? 다 파먹었지? 네. 파먹은 게 낭패야. 그러면 농작물이 안 자라잖아. 그러니까 씨 뿌린 지 2주일이 지났는데 싹이 안 나와. 어떻게 됐어? 웬일이야? 웬일이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 잘 잡수시고 먹고 갔어. 그러면 새들을 좀 높이 부른 거지. 잡수고 먹고 자연물을 존중하는 거야. 자연물을 존중하는 거. 이해됐어요? 자연물을 존중하는 거. 그제서야 농부들이 그래 싹이 안 나고서야 싹이 나오지 않자. 그런 다음에 새들이 먹었구나. 그걸 알아서 씨를 뿌릴 때 적어도 새알을 뿌린대. 왜 새알을 뽑아? 하나는 참새가 먹고 또 하나는 벌레들이 먹고 또 하나는 뭐라고? 싹이 난다고. 그럼 사람을 위해서. 이해죠? 여기는 뭐 했어? 뭐 이야기? 새 이야기. 참새 이야기. 참새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가 있어요? 새알을 세 개를 뿌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어떻게 뿌리라고? 넉넉하게. 왜 넉넉하게? 처음 키워보니까. 새알 이상을 뿌리라고. 이해됐어요? 네. 워낙 넉넉히. 그럼 많이 뿌리는 탓인지. 아니면 새들이 당근씨를 별로 안 좋아하겠어? 아니지. 그래도 이제 당근씨를 많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싹은 좀 늦게 하지만 촘촘하게 많이 났다고. 촘촘하게 빽빽하게. 이해됐어요? 네. 처음에 그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그러면 싹들이 막 조그맣게 여기 막 나오죠. 조그맣게 막 이렇게. 그러면 요게 너무 많으면 이거 뻑뻑해갖고 못 크죠? 그래서 몇 개를 뽑아내요. 약한 거를 뽑아내요. 이걸 뭐라고 쏙가낸다 그래요.
그 색을 어렵게 예쁘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솎아내, 뽑아내.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큰 당근을 만들거든? 네. 근데 차라리 쪼만해, 그러면. 그냥 두면 잘고. 크게 쭉 크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싹이 여러 개면 여기에 당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도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되고 이러면 너무 촘촘해서 쪼만해지죠? 네. 그래서 솎아내야 되는데 솎아내지 않고 차라리 쪼만하고 잘고는 작고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 해서 그냥 뒀대. 워낙 자란 속도가 바바박 커. 그러면 빨리 자리를 못 잡으면 뿌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밑으로 삐져나오죠? 그럼 밀려나와서 뿌리가 여기서 어떤 애가 슉 크면 조만한 거는 해서 이렇게 삐져나오죠? 이해됐어요? 싹에서? 그럼 밀려나오는 뿌리가 하나둘 아니고 여러 개였어. 하나둘이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죠? 왜?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응?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것을 보면서 식물도 뭐가 있어야 돼?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자기가 클라면 클 거리. 네. 이해됐어요? 네. 매우 중요하죠. 적당한 거리가.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 최소한의 거리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어떤 사람이 가깝다고 막 모아놓고 막 여기서 막 경쟁하게 하면 여기 너무 좁아서 못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것도 똑같죠? 어떤 애한테 여기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계속 막, 야, 공부해! 그 다음에, 야, 청소해! 야, 뭐 해! 야, 눈 똑바로 들어! 뭐 계속 얘기하면 얘가 힘들어서 못 살지? 응?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리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띄엄띄엄 막 잔소리도 하고 그래야지. 계속하면 힘들지? 맞죠? 최소한 거리가 깨지면 뭐라고? 폭력이 생기지? 네. 그 다음에, 아우, 지겨워! 이게 환멸이 생기지? 맞지? 환멸이 그걸 멸시하고 싫어하는 거. 맨날 나한테 공부하면서 몰라. 이런 거 환멸. 이해됐어요? 네. 생겨난 것처럼 좁은 땅에서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 있어. 조그만 땅에서. 얽혀 있는 애가 누구야? 좁은 땅에서 머리 디밀면서. 뭐야? 누구야? 그 붉은 게 뭐야? 당근. 그래, 맞아. 당근이 좁은 땅에서 막 머리를 디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 그지? 네. 자, 그렇게 머리를 들면서 뿌리들은 어떤 아우성이 들려오는 거야. 아우, 좁아서 못 살겠어요. 하는 아우성이 들려간 거야. 당근이랑 네가 당근이랑 뭐라고 하겠어? 이렇게 좁은 땅에 집어넣고서 이렇게 싸라고 나는 어디로 자라나요? 뭐, 그러겠지. 옆으로 자라. 그지?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을 갈 때마다, 그럼 돕는 길이 뭐야?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게. 식물을 도우러 가는 거지, 내가. 네. 그건 농사 짓는 거지. 네. 농사를 지으러 갈 때마다 조금씩 뭐 해야 돼? 뽑아줘야 돼. 그지? 그래서 삐져나간 걸 뻗어야 돼. 그래, 얘 빼줄 테니까 너 여기까지 자라, 이렇게. 네. 그러면, 좁아서 못 살겠어요. 이 아우성을 중재. 서로 조절해주는 거야. 그게 뭐라고? 농사를 배운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적당한 거리를 배우는 거야. 이 정도 공간에 있어야 돼. 이만큼은 떨어져 있어야 돼. 이만큼은 빡빡하게 계속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죽는다. 자, 미운 풀은 삐져나가는 풀이지. 이게 죽으면 좋은 풀도 죽는데. 왜 그럴까? 이게 속담이야. 이게 풍유법이라 그래. 자, 김을 맨다는 건 뭐냐면 요게 당근 사이에 있는 쓸데없는 풀들을 다 죽이는 거야. 뽑아내는 거. 김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럼 내가 뽑고 있는 잡초는 미운 풀이지. 네. 키우고 있는 채소, 당근은 고운 풀이지. 네.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이 어딨냐? 고운 것도 있고 미운 것.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고운 풀, 없으면 미운 풀이지. 잡초는 못 먹지.
네. 채소는 먹지. 네. 그러면서 못 먹는 건 다 죽였지. 네. 하나는 살려. 그치? 그래서 이쁜 풀을 살리는 게 농사라고. 네. 그런데 이 속담엔 뭐라고 했어? 이 미움풀이 잡초가 다 죽은 밭은 고운 풀도 죽는다는 뜻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약을 세게 쳤어. 그러면 여기는 잡초가 다 죽었어. 그러면 여기는 당근도 싱싱할 것 같아?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응? 선택보다는 둘 중에 하나 선택보다는 같이 어떤 풀도 미운 풀도 조금 있는 거, 그치? 그게 원래는 본래의 질서야. 그러면 이렇게 농약을 안 친 거지. 어? 그러면 풀도 있고 당근도 잘하지. 조금 피지만 이런데 뭐라고? 여기에 벌레도 더 많이 살고 생명체도 더 많이 살겠지. 어? 그래서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까운 거야. 왜? 자꾸 밭은 뭐라고? 사람이 나쁜 풀도 다 뽑고 농약도 치고 그러니까. 근데 숲은 벌레도 살고 다 살지. 미운 풀이든 고운 풀이든 다 살지.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야? 아,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운 풀도 다 죽는데, 이 밭을 읽으면서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게 풀이지. 밭을 농사지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고민되는 건 문제는 풀이지. 사람이 미치기 전부터 이 언덕, 이 밭에는 명아주라는 풀, 저 언덕에는 개망초라는 꽃, 풀, 이 고랑에는 돼지 풀, 이 고랑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고랑, 이랑, 이렇게 되어 있지. 이랑, 고랑. 그죠? 그러면 고랑에는 질경이, 여기가 고랑, 여기는 이랑. 밭이 이렇게 파서 여기다 당근을 심죠? 그럼 여기에 풀들도 있겠죠? 자, 이 고랑에는 질경이. 이게 원래 얘네들이 우리가 당근을 심기 전부터 얘네는 살았지. 아니요? 그들이 원래는 땅의 주인이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이거 내 거야 그러면서 달갑지 않게, 좋아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침입자가 돼서 사부로 호미로 싸그리 이 당근을 키운다고 하면서 원래 주민인 얘 돼지풀 죽이고 개망초 죽이고 돈다기는 명아주도 죽이고 질경이도 죽이지. 아니요? 그럼 원주민은 쫓아낸 거지. 원주민은 풀들은 억울하지. 명목. 명목이 서지 않는다. 풀들에게는 명목이 서지 않는다. 이게 그 명분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풀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이런 거지. 할 말이 없다. 원래 주인에게는. 그치? 근데 생각해봐. 우리 농사를 지는데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둬? 그럼 채소는 다 못 자라지. 어느 정도는 뽑아주긴 해야지. 어느 정도는. 이런 안절부절. 왜? 어느 정도는 뽑아야 되는데 뽑아서 죽이면 얘네들 원주인들한테 해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은 작가나. 오, 소설가. 다른 데다가 해줄게. 오, 이런 것들을 다른 데다 심어줘? 네. 오. 자, 그래서 덕분에 우리 밭은 채소가 반이고, 그죠? 잡초도 있다는 거지, 안 뽑은. 네. 자, 나는 변명 같지만, 원래 사람들은 다 어떻게? 채소가 반인데 잡초는 다 뽑지?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못 뽑았어? 여기 있는 잡초들이 원주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못 뽑고, 어느 정도만 뽑았다고. 네. 다른 맛보다 그러면 잡초가 더 많지? 네. 무성한 게 많은 거야. 그지? 네. 내가 게을러서 안 뽑았어, 이거? 아니지.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지. 근데 조금 게으른 것도 좀 있었나 봐.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고,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게을러가지고 농부가 이걸 안 뽑아서 얘네들끼리 공존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같이 사니까. 농부가 나쁜 덕은 아니다. 게으르다고. 농부가,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여기 뭐라고? 다른 풀들하고 같이 사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도 없다. 물 없고, 수돗물도 없지. 조금 걸어가야 마을 사람들에게 농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있다. 수로는 물길이야. 이렇게 농업용수. 물이 흘러가게. 그러면 여기에 밭이 있지. 그럼 여기를 뭘로 연결해?
호수나 관으로, 호수는 플라스틱, 비닐로 된 호수, 관은 좀 큰 거. 연결해서 거리가 제법 멀지. 그러기에는 작은 밭에, 이걸 연결하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기에는, 이거 연결하면 이거 돈도 많이 들지. 그러면 연결하기에는 너무 이게 수선스럽고, 뭐, 이게, 소란스럽고, 복잡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를 했다고? 밭도 쪼만하고 그러니까 그냥 물 한 통 길러다가, 여기서 물 떠다가, 이렇게 가서 쭉 뿌려줬다고. 자, 푸성기를 채소야, 푸성기는 채소. 채소를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물도 필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이걸 물을 떠다가 주는 정성이 필요하지. 이해되세요? 그럼 정성스럽게 농부가 거기 가려면 뭐라고? 농부의 발소리가 들리지. 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아, 물 준다. 아, 그러면서 식물들이 크지.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다. 발소리.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런 뜻이지. 자, 우리 요 밭을 흡족하게, 충분하게, 만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럼 그것은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지? 네. 이해됐어요? 만만치 않고 힘든 일이야. 자, 그래서 꿀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10번 정도, 그지?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물을 주러 가시지.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 반쪽이 마비되어 있대. 그리고 걷기 힘들지. 걷는 게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지. 그럼 성한 사람, 멀쩡한 사람, 안 다친 사람, 성한 한쪽 팔, 나머지 안 다친 한쪽 팔로, 성한 반대는 다친. 그러니까 안 다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지. 거의 막 꿈틀꿈틀 하시면 좀 이상하겠지. 몸부림친다는 건 몸을 막 흔드는 것처럼. 그지? 근데 그걸 보더라도 지금 이거는 이 할아버지가 뭘 주러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 같은 것을 느낀다고. 이상하지만. 쩔뚝쩔뚝 몸이 힘든데. 그러면 한쪽 팔만 다쳤으니까 심하게 흔들리지, 물통으로 가려면. 그럼 물은 찰랑찰랑거리면서, 그지? 낡은 바지 입고 가는데 바지에 다 적시지. 길 위에 반도 다 쏟아지지. 결국 뭐라고? 반통 정도 남지. 쏟아지고. 그러면 그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셔. 그치?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을 질질 끌고 가는, 힘들면, 그치? 발소리를 듣게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서 휘청휘청 힘들어가고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 할아버지 왔다 갔다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그치? 이해됐어요? 네. 자, 그 젖은 길, 그럼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한 길을 이내 말라서 이제 해증증 뜨면 다 마르지. 네.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은 보지 못했다. 왜? 왜 아름다워? 왜 아름다워? 식물들에게 물을 주러 가는 길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아름답고 빛난다고.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듣지. 채소들이 아, 할아버지 발소리만 들으면 아, 물 준다. 그러면 고맙다. 아, 그지? 이런 것처럼 나도 발소리 듣는다고. 반통의 물을 다 잃어버렸지. 반통은 다 쏟았지. 힘들지만 그 발소리를 듣고 물통을 나르다가 자기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작가는 내가 10번 오가야 하는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반이 쏟아지니까. 맞아요? 네.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안간힘, 어떤 열심히 하는, 최선의 힘을 다하는 거. 그지?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 사람은 그랬어. 할아버지처럼 안간힘을 열심히 하는 거지? 몸에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죽지? 굳지? 딱딱하게 굳지? 그런 것처럼 문득 마음이 굳어졌어. 뭘 생각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렇게 부어주지. 네. 그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딱 드니까 헉!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느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이 짤막한, 이거 짧은 이야기지. 그렇게 밭을 가꾸는 거지. 맞죠? 네. 밭을 가꾸는데 그냥 대충대충 가꾸는 것처럼 나는 생각했지만 쩔뚝쩔뚝거리고서 내 영혼의 발소리. 누가? 그럼 나는 몸이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내 마음이 쩔뚝쩔뚝거리더라도 어디 가는 거야? 발소리를 들리면서 밭에 가는 거지. 그게 뭐라고? 농사라고. 뭐 감히 농사라 할 수는 없지만, 그치? 감히 농사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더라도 힘들더라도 뭐라고? 생명체에 대해 물을 주는 거. 그런 영혼의 발소리. 그런데 뭐 그러니까 농사가 되게 힘든 거지. 자연, 식물체하고 행복한 나하고 마음이 합쳐지는 거지. 뭐 농사라는 게 뭐야? 자연과 그치? 자연과 내가 합쳐지는 일이고. 왜? 내가 자연에게 물을 주잖아. 그게 농사잖아. 그게 어두움과 불구, 어둡더라도 농사 줘야지. 몸이 아픈 게 불구라 그러지. 불구가 있어도 이겨내지. 그 푸른 것 뭐라고? 채소를 만나러 가는 거지. 채소를 만나러 가는 이 발소리. 내가 자연으로 가는 불구이더라도 어둠이 졌더라도 채소를 만들어 가는 발소리. 그러면서 뭘 들여? 정성을 들이지. 이 정성을 들이는 게 뭐라고? 농사. 그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자, 보시면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어. 자,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그러면 반통을 담아가던 꽉 차면서 가던 여기에 가서 물을 주고 오면 비어 있지. 그럼 사랑을 주고 오지. 그러면 또 뭘 퍼? 사랑을 퍼서 또 주러 가지. 이렇게 사랑을 계속해서 주는 게 농사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한 번만 또 쭈루루루 정리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면 거꾸로 한번 가볼까? 자, 여기에는 뭐 써있어? 내가 몸은 정상이었는데, 맞죠? 그런데 여기 팔뚝, 쩔뚝거리는 불구인 할아버지가 있었지. 네. 이 불구인 할아버지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식물들을 돌보지. 그지? 근데 나는 그냥 여기에 잡초들이 있는데 그냥 뭐 더 하고 뭐 특별히 막 애착을 가지고 돌본 건 아니었는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깨달은 거지. 뭘 깨달았어? 이렇게 식물들과 자연과 내가 어울리는 합쳐지는 행복. 어둠에도 불구하고 불구에 힘입어.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을 만나러 가고 어둠과 불구 어둡더라도 힘들더라도 만나러 가지. 네. 물을 주러 가지. 네. 그게 영혼의 발자국 소리지. 네. 이분은 진짜 발자국 소리. 나는 뭐라고? 이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영혼이 이렇게 식물을 만나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 네. 이 할아버지를 보고 깨달음을 얻은 거지. 네? 그런데 느꼈지. 이 할아버지는 막 힘들었고 반통이 되잖아. 네. 반통이 됐는데 이걸 주고 오잖아. 나도 꽉 차더라도 이걸 주고 오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고? 비었지. 그러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야지.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 정성의 발소리를 몇 번 해? 20번 하면 나는 몇 번 해? 10번 하지. 그러니까 이분이 더 대단한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지. 그런 정성을 들이는 거를 배우는 거야. 그걸 뭐라고?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딱 마음의 한쪽이 굳어져 가면서 이거구나 하고 단단하게 느낀 거야. 뭐라고? 쩔뚝거리면서 그러면서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곳에서 쏟아붓는 붓고 싶은 마음, 살아있는 걸 키우고 싶은 마음, 정성을 다해 돌보고 싶은 마음, 이게 농사라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자
쌤이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읽었어, 글을? 어?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가면서 읽었지? 요렇게 끌어가면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